여기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 건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손잡이의 모양을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면돌출, 면을 돌출시켜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에디트 폴리, 그 다음 일단은 이제 위의 면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만드는 건 일종의 머그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맨 위쪽 면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웃라인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니다. 인셋인가? 네, 인셋을 주시면 일정 벽에 두께를 줄 수 있고, 그 다음 익스트루드를 주면, 그 다음엔 이렇게 깊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인셋, 익스트루드 마찬가지로 면 선택하고, 뭐 인셋, 그 다음에 뭐 익스트루드.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깊이가 여기 있네요. 이건 이제 적당히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면이에요. 자, 보세요. 손잡이가 여기서 나오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게 편할까요? 손잡이가 여기 모서리,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모서리 면에서 나오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여기 면에서 나오는 게 편할까요? 이렇게 평평한 면에서 나와야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면이 이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돌출을 하거나, 보시면 바로 이 정면이에요. 여기가 정면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 해당 모서리가, 왜 선택이 안 돼? 이 해당 모서리가 여기가 정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모델링이 시작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어디서 모델링이 나가는지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가면 돼요. 손잡이가. 그죠? 그러니까 벌텍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여기서 요만큼하게 들어가거든요. 손잡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텍스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위로 올리는 거죠. 버텍스를 이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텍스를 이용해서 내려주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렇게 손잡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맥스는 눈치껏 해야 돼요. 맥스는 상황을 보고 비례를 살펴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델링하면 뭐 간장병이 나오거나 혹은 야쿠르트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아니면 고대 비너스상, 중세의 비너스상이 있고 고대의 비너스상이 있죠. 차이가 그렇게 나와요. 비례를 못 맞추게 되면 정말 이상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스를 작업할 때는 비례를 잘 생각해서 작업하시고요. 자, 보시면 다시 페이스로 넘어가서 이 두 개의 면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두 개의 면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를 저는 복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만들 거니까 저는 복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복사해 보실까요? 여기까지 해보실까요? 여기까지 됐죠?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지금 내가 작업하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기를 원해요. 이럴 때 쓰는 게 여기 툴 메뉴에 보면 Isolate Selection이라고 해서 Alt Q를 누르시면 돼요. Alt Q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거 딱 하나만 보여줍니다. 다시 툴 메뉴에 가면 End Isolate라고 있습니다.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나와요. 다시 볼까요? 선택을 하세요. 일단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툴 메뉴에 Isolate Select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거 한 개만 보여줍니다. 맥스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오브젝트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만 하나만 보여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게 Isolate Select라고 합니다. 근데 단축키가 Alt Q예요. 그리고 End Isolate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단축키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일단 첫 번째 것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에디트 폴리의 페이스로 넘어갔더니 바로 여기거든요. 레프트에 여기잖아요. 이 부분. 일단은 면을 두 개를 지웁니다. 면 두 개를 지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손잡이를 만들 면을 선택한 다음 델키를 누르면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보더를 들어갑니다. 보더를 선택하시면 돼요. 버텍스가 있고, 버텍스는 정점이라고 그랬고, 엣지는 모서리라고 했습니다. 보더가 이렇게 구멍난 부분을 보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멍난 부분을 보더라고 해요. 그리고 면이 있고 그 다음 엘리먼트가 있고, 이럴 때는 보더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칙은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인데 이거 말고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세요. 셀렉트를 먼저 하고, 첫 번째 셀렉트입니다. 지금 여기 셀렉트 되어 있죠? 셀렉트 되어 있죠? 보더 셀렉트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레프트 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맞나요? 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 툴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러면 면 돌출이 일어납니다. 익스트루드와 똑같은 기능이 나타나는데 단순 돌출이에요. 맥스 얘를 써요. 맥스는 이 기능을 씁니다. 이 기능을 써야 돼요. Shift 누르고 이동 툴. 그러면 면이 돌출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면 돌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로테이트,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면 돌출, 다시 로테이트,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면 돌출, 다시 로테이트, 다시 Shift 키 누르고 이동, 그 다음 적당히 로테이트, 그리고 적당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버텍스를 조절하시면 돼요. 버텍스로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로테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버텍스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 형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면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때 보도를 보시면 여기에 구멍과 여기에 구멍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구멍과 여기에 구멍 두 개. 구멍이 두 개입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보도에 보시면 브릿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브릿지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도에 보시면 다시 보세요. 자, 첫 번째 보도죠. 첫 번째 보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죠. 첫 번째 구멍과 두 번째 구멍이죠. 자,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구멍을 두 개를 선택하고 브릿지를 누르시면 브릿지가 다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구멍에서 저쪽 구멍까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브릿지 쓰는 방법이 지금은 제가 쓴 게 선택하고 그러니까 선택할 거 연결할 거 두 개를 다 선택하고 브릿지 버튼을 눌렀지만 브릿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두 개의 모서리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보도에서 이쪽 보도로 이렇게. 자, 보세요. 보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보도와 보도의 면이 바뀌면 이렇게 꼬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 또는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를 지정해 버리면 브릿지가 이렇게 가버리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 면이 제대로 갔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로 면이 꼬인 거 맞습니까? 면이 꼬여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 그러니까 브릿지를 할 때도 면을 제대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빨리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면 돌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트루드 쓰시면 돼요.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그대로 돌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면을 이렇게 돌출하시면 돼요. 폴리곤을 선택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면 돌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 돌출을 이용해서 그대로 작업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조금 아까 봤던 보도를 돌출하는 것과 면을 돌출하는 것 방법이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얘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얘는 그래서 간단하게 얘는 넘어가도록 하죠. 똑같이 브릿지 기능이 있어서 해당 면을 이렇게 면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을 해줍니다. 똑같이 브릿지가 있어서 면에도 폴리곤에도 똑같이 브릿지가 있어서 금방 이렇게 모델링을 해줘요.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마지막 방법을 볼까요? 자, 마지막 방법은 바로 여기다가 면을 그리는 겁니다.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폴리곤으로 수정. 네, 적당히 그 모습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면이든 크게 모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좋고, 모양을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실까, 해당 위치에 맞춰서 커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의 위치가 여긴 거죠. 이렇게 위치까지 딱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 보시면 바로 여기 익스트루드 얼라인 스플라인,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 스플라인을 따라서 돌출하기, 바로 이 기능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스플라인을 꾹 눌러주면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스무스한 형태의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면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면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면이 끝에 가면 이렇게 면이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럴 때 다시 이 끝부분을 다시 재지정해 줘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버텍스를 제가 이렇게 뒤로 더 빼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로 더 빼놨어요. 그리고 다시 봅시다.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면이 들어와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마무리가 확실히 안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을 마무리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아니, 두 가지라기보다 그대로 브릿지를 쓰시면 됩니다. 브릿지로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면 돌출하는 방법이 크게 면을 익스트루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서리를 익스트루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얼롱 스플라인, 그러니까 스플라인을 따라서 만드는 방법은 조금 한정되어 있고, 두 가지 방법, 즉 면을 돌출해서 하는 방법과 모서리를 돌출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중에 맥스가 제일 많이 작업하는 방법은 모서리를 돌출해서 면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모서리를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링을 누르면 이렇게 링 방향으로, 그런데 선택하고 루프를 누르면 이렇게 루프 방향으로, 즉 링이라는 건 뭐냐면 얘와 이웃하고 있는 면, 즉 이 해당 면의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하는 거라면, 루프는 끝점 방향으로 넘어가는 걸 루프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루프를 누르면 이렇게 루프가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링을 누르면 이렇게 둘레로 돌아가면서 선택되어지는 것, 이게 링과 루프의 차이입니다. 선택하고 루프 안 들어가나? 링도 안 들어가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를 선택해 보죠. 모서리 선택하고 모서리도 선택해주고,
선택이 안 된 모서리들도 마저 확인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서리가 다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서리에 보면 챔퍼라고 있어요. 그래서 챔퍼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챔퍼링을 줄 수 있습니다. 모서리에 이렇게 챔퍼링을 줄 수 있어요. 챔퍼링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모서리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뭘로 갈까요? 링으로 갈까요? 다 안 들어가나? 여기 깨졌네. 루프 선택하고 루프.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하고 챔퍼를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많이 주면 곤란하니까, 많이 주면 이렇게 면이 뒤집어지니까 챔퍼를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하단도, 제가 하단도 모델링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단도 모서리를 선택하고 루프. 여기가 선택이 제대로 안 들어가네. 루프. 그 다음에 모서리 조그맣게 주고 다시 선택하고 루프. 안 들어가나? 네, 여긴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도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여기도 모서리 선택해서 챔퍼를 조그맣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들마다 이렇게 챔퍼를 조금씩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 스무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바뀝니다. 부드러운 모서리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터보 스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들어가는 면 자체를 곡선 처리해 주는 게 터보 스무스예요. 이거 저기 하나 더 해줘야 되네. 그럴까요? 자, 여기도 루프. 네. 여기도 챔퍼 해주고, 챔퍼가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챔퍼가 안 들어가면 터보 스무스나 메시 스무스를 줬을 때 면이 다 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면 자체가 부드러운 이런 형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